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고요. 종목 코드 번호 005380입니다. 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현대차, 차트만 봐도 정말 섹시하죠. 네. 이거 조정도 없이 올라가네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올라가야죠. 그게 사실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어, 우리가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무조건적으로 좋게 보는 전략보다는 객관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수급 상황은 어떠며 차트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느 정도 이슈를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 한번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받을 만한 이슈가 뭘까요, 여러분? 그린 뉴딜, 바이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정부 정책이에요, 여러분. 네, 정부 정책이고요. 이번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밀고 있는 게 그린 뉴딜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린 뉴딜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엮여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중대형 모빌리티의 수소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이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개발은 됐지만 상용화는 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그린 뉴딜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그린 수소, 신재생 발전 비용이 낮아지면서 그린 수소 또한 경제성을 좀 갖추게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제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2030년도 기준입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으로써 주요국 또한 수소 전략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이 어떤 나라가 있냐 한번 살펴보자면요.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많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수소라는 키워드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꿈 같은 그런 에너지였어요, 여러분. 상용화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게 완전 키포인트였습니다. 수소 맺혔지만 결국 수소는 어렵다, 전기차가 가능하다, 그런 키워드였는데, 사실 이게 어떤 경로로 가든 어떤 재료이든 그건 다 쓸만한 곳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라는 키워드가 지금 미국에서는 그 H2 USA 여기를 통해서 수소 기반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번 연도 6월부터 이제 2024년도까지 이 2024년도부터는 더 많은 수의 이제 제로 배출 차량 판매를 좀 권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45년까지는 거의 모든 대형 트럭에 전동화를 요구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 45년까지는 미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든 대형 트럭을 수소화 시키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한 게 캘리포니아고요. 거기서 캘리포니아의 제로 배출 트럭 전환 발표 이후에 미국 15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 또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중국에서는 전기차와의 간섭을 피하면서 버스, 트럭, 상용 분야에서 수소 전기차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을 하고 있다. 수소 굵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해 하겠습니까? 그렇죠. 독일하고 북유럽 일부 국가는 국가별 수소 전략에서 벗어나 범유럽 연합 차원의 수소 전략을 확대할 정도로 이 수소와 이 전기차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그린 뉴딜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를 뭘 잡아야 되냐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장거리 운행이나 아니면 무거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전기보다 조금 더 충전 시간도 짧고 장거리 주행에도 유리하면서 운반 능력도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수소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상용화가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기가 쉬운 거고요. 수소는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밀도, 주행 능력, 짧은 충전 시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 중대형 상용차가 사실 수소차의 트리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니콜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 전략을 좀 구사를 하고는 있어요. 그건 맞는데 이게 실제 수소 밸류 체인에 대한 제조 노하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수소차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니콜라 뭐 주가 보시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엑시언트 계절 수소 트럭을 뭐 스위스에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요건 결국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중대형 수소 모빌리티 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판매 실적 또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출시하고요. 중대형 수소 모빌리티 좀 기업으로서 경쟁력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딱 요 정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재료 같은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왔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기관 수급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 투신, 뭐 보험 이쪽에서 이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이 연기금하고 투신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요, 이 기관 투자자의 버팀목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연기금과 투신입니다. 요즘 들어서 뭐 사모펀드나 금융투자 쪽에서의 상당히 큰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신과 연기금이 강한 돈을 써주는 그런 기관 투자자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물량 좀 나왔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단기 조정폭이 좀 나와준다 해도 코스피가 상방으로 간다면 현대차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정도까지 좀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박스권 위로 올라와줬어요. 그렇죠? 단기 박스권 위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15만원 정도면 사실 타협을 보는 게 맞아요. 15만원 정도는 타협을 보는 게 맞는데, 현 시장이 지금 상방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소 모빌리티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같이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본 전략이 타당하겠죠. 네. 자, 그럼 현대차 영상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현대차 영상은 좀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